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2025년 1월 11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의 자료실, 기출 샘플 문제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시험 기출문제 목록이 나오는데 워낙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 전체의 목록을 클릭을 해서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CAT 2급, 1급 시험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2025년 1월 11일 기출문제 답안 항목을 클릭을 해서 이 제공되는 압축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고 나면은 1교시, 2교시 폴더가 안에 있을 텐데 저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문제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범 답안, 그리고 문제 파일, 메인 문제 파일, 그리고 배치 작업에 필요한 문제 파일, 프론트, 라이트, 탑 개별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답안, 모범 답안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PDF 모범 답안 문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2014 한글 버전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하는 고사장의 캐드 버전도 확인해서 그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맨 처음에 해줄 일은 저장이겠죠. 캐드를 실행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2025011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해주고 항상 제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해줄 거는 저장, 그리고 두 번째가 도면층 설정.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가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가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여섯 번째가 CAD 환경 설정.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을 해주고 본격적인 도면 제도 작업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은 했으니까 이제 도면층 설정 LA 엔터. 도면층 대화 상자가 뜨면은 새로 만들기 도면층을 만들겠다. 새 도면층 클릭을 해서 외형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형선, 숨은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도면층이 추가가 되죠. 중심선, 가상선, 문자, 치수, 뷰포트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외형선 같은 경우는 색상의 흰색을 클릭해서 초록색, 숨은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문자는 흰색 그대로 놔두시고 치수는 빨간색, 그리고 뷰포트는 하늘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는 수문선과 중심선과 가상선만 해주면 되니까 수문선의 컨티뉴스를 클릭을 하셔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가 중심선이고요. 휠을 아래로 돌려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을 클릭하면 선택이 풀리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선 종류가 선택이 되죠. 히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팬텀 확인. 센터가 중심선, 히든이 숨은선, 팬텀이 가상선입니다. 자, 숨은선, 히든 선택 확인. 중심선은 센터, 그리고 가상선은 팬텀.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면층은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을 하시고 현재로 설정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CAD 화면에 이제 도면층 그룹에 이렇게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목록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도면층이 나와야 이제 잘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입니다. ST 엔터를 하시면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뜰 건데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 상자가 뜰 건데 여기서 수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 탭에서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에서 문자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맞춤 탭에 지금 이 문제의 축척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축척 사용의 값을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 도면의 축척이 3분의 1이라면 3, 4분의 1이라면 4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2는 아닙니다. 확인, 닫기 그러면 치수 설정이 끝났고 그리고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제도 설정 대화 상자에 객체 스냅 설정 화면이 나타날 건데 버전에 따라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간점을 끄고 끝, 중심, 4분교차, 연장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간점을 끄는 이유는 이 중간점을 켜고 작업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포인트를 찍어서 위치 틀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간점을 끄고 작업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CAD 환경 설정은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시험을 보실 때 화면 빈 공간에 우클릭 옵션을 하셔도 되고 OP 엔터를 하셔도 되는데 이 CAD의 옵션 대화 상자에서 화면 열기 및 저장, 화면 표시가 아니라 열기 및 저장 탭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 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건 뭐냐 시험을 진행을 할 때 저장 템플릿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나 가시는 게 정석인데 CAD 자체의 기능 중에 5분 간격으로 백업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 5분 단위로 저장된 파일을 열어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자, 문제 도면을 보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우선은 외곽선을 그려야 되는데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평면도 너비가 같고 정면도와 평면도의 너비가 같고 그리고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이 높이가 같고 그리고 우측면도의 이 폭이 평면도의 이 값과 동일합니다. 이 원리 삼각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외곽을 그릴 수 있냐 없냐는 이 값들이 주어지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46 이게 너비 그리고 104 이거는 높이 그리고 109가 바로 폭입니다. 이 109라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X라인을 이용해서
이 외곽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L 무한선 엔터. 그래서 수평으로 일단 선 하나를 그리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X라인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선을 그린 상태에서 수직부터 가볼까요? 지금 그린 이 선이 바로 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46,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은 100 정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100,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의 거리값이 109가 되겠죠. 이 거리값이. 그래서 오프셋으로 146 띄우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오프셋 100 거리값을 주어서 띄우고 다시 109만큼 띄웁니다. 이 원리. 그리고 수평선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닥에. 그러면 높이가 일단 104, 그리고 여기에 값은 100을 주면은 너무 간격이 크니까 8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9 값을 주면 되겠죠. 자, 오프셋으로 104, 80, 80은 그냥 적당히 주는 겁니다. 이 거리값입니다. 여기. 그리고 109, 오프셋으로 109. 이렇게 이제 X라인을 활용해서 사이 띄우기로 그러니까 윤곽선을 잡으신 다음에 트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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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지워주시고, 이 부분이 평면도, 예,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그리고 여기는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바로 45도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별 어려움 없이 현재 작업을 해야 될 외곽선을 다 그린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부터 그려나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정면도를 먼저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수가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측면도를 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형상에는 이제 정면도에 가장 많이 치수가 있고 그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41에 30 오프셋으로 41만큼 띄우고 30만큼 띄운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선 두 개는 지워버리고 41, 30.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선을 그릴 건데, 이 사선을 그러면 이제 각도가 55도라고 되어 있죠. 수평에서 55도, 180에서 55도를 뺀 값이 바로 지금 그리고자 하는 선의 각도 값이 됩니다. 그러면 180에서 55를 빼면은 125도가 되겠죠. 혹시 이런 계산이 간단한 계산이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숫자 8을 누르면 계산기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메뉴로는 어디 있냐면 여기 뷰에 보시면은 계산기, 팔레트 그룹의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빠른 계산기.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계산 작업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제도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180에서 55를 빼면은 125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각도 125 여유있게 일단 그리신 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좀 해놓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 150도라고 아예 나와 있네요.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150도의 선을 그리는데, 여기 보니까 길이가 40이네요. 이렇게. 그럼 이건 상대 극좌표. 골뱅이 길이는 얼마냐? 40. 각도는 얼마냐? 각도 기호가 꺾임새죠. 그리고 15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거리값이 40에 각도가 150인 선이 그려집니다.
골뱅이 40에 각도가 150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동적 입력을 끄고 작업을 하는데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라인 하신 다음에 끝점을 찍으면 이렇게 처음에 선의 길이 값이 주어지죠. 40이라고 입력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각도 150 엔터를 하셔도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편한 대로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9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릴 건데, 우선은 라인으로 선 하나를 그려 놓고 연장선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연장선이 뜰 건데, 여유 있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19니까 오프셋으로 19만큼 선을 띄워 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그려집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연장 명령 extend ex enter enter 기능 명령을 사용을 해서 extend 이어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야죠. tr 엔터 트림으로, 이건 그냥 지우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여기 보니까 치수가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포인트를 따져 60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셋으로 60만큼 띄우고, 그리고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에서 올라간다면 뭐 30에 20을 더하면 50이죠. 오프셋으로 50만큼 이 선을 띄워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우측면도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야겠죠. 자, 우측면도를 보니까 여기 일단 25도짜리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90에서 25도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65도가 되겠네요. 대신에 각도 계산은 항상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각도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마이너스 각도입니다. 지금은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도 마이너스 65도.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 선이 그려질 거고, 35 오프셋으로 35만큼 띄워서 34도, 이것도 마이너스겠죠. 시계 방향이니까 라인으로 각도 마이너스 34.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 없는 선 지우고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원 그려야겠죠. 원 그리기 명령을 통해서 반지름 49짜리 원을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중심을 표시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원 그리기 명령을 통해서 반지름 6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왜 6이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선을 두 개를 그리신 다음에 원을 지우고 이 선 두 개는 중심선으로 도면층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띄우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은 이제 뭐 거의 주어지는 치수로는 작업을 다 했는데, 조금 더 추가 작업을 이제 정면도에 그려져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면도에 그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우측면도에 이 작업을 한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가장 끝이 여기니까 그 다음 포인트 이 선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따봐도 되냐,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눈으로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따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자, 여기 42, 이 선을 그릴 수 있죠.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겠죠. 여기에 치수가 없지만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려져 있는 데서 포인트를 따서 이 선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프셋으로 42 띄우고,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에서 선 하나, 그리고 여기서 선 하나.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선입니다. 이 선. 이 선인지 이 선인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투상을 해보면은 이 원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자, 그 다음에 여기 타원이 있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가는 포인트가 이제 45도를 거쳐서 이제 이 끝,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중심선도 그려야겠죠. 여기에서 적당히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매치 프롭 MA 중심선을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숨은선 어디냐? 그 다음 포인트 딸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 숨은선을 작업을 하고 숨은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도면층을 바꿔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선은 여기를 봤을 때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오겠죠. 그래서 오프셋으로 30 이 선, 그리고 나서 여긴 어디냐? 바로 여기.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어지면 안 됩니다. 선이 이 부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선은 어디냐?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겠죠. 이렇게 트림으로 또 정리. 숨은 선, 관통하는. 그리고 그 다음 선은 여기가 되겠죠.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그 다음 선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트림으로 또 정리. 매치 프로. 그리고 나서 이 아래선은 어디냐? 뭐 그 다음 여기밖에 없습니다. 포인트 딸 때가.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우측면도도 작업이 다 됩니다. 즉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을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정면도와 우측면도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으면서, 포인트는 정면도와 이제 평면도가 이렇게 주고받고,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이렇게 주고받고, 그리고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자, 이제 평면도가 남았습니다. 일단 30, 60, 42 치수가 주어진 부분들을 그려볼까요? 30, 42, 60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걸 먼저 그릴까? 네, 42가 가는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좀 그려볼까? 이렇게 이 부분을. 그러면 포인트가 여기에서 오니까 거꾸로 가보는 겁니다. 라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포인트가 있죠. 그 선이 이제 이 선이 되겠네요. 이 선이 일단 이 선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 선상
이렇게 가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 왜냐하면 이제 이 원을 가지고 여기 타원을 그려야 되니까 이 부분 육안으로 봐도 아 여기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아마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복잡하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일 거고, 그럼 여기는 어디냐? 이렇게 내려갔을 때 포인트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타원 부분이니까 이 타원이 이 원으로 여기 이 사선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여기가 됩니다. 저 위에 이 선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 굉장히 가까운 포인트지만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선이 바로 이 지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헷갈리죠?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 선, 이 포인트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가장 끝이 여기입니다. 가장 끝. 그 다음 이 선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부분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선이니까 사실 이 선, 이 부분. 그리고 나면 바로 그 다음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 지점이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히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직사각형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포인트니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선을 그리면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선은 순서대로 간다면은 여기에서 가는 선이 이제 가장 끝이 여기니까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바깥쪽 외곽선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선은 뭐냐? 이 선은 지금 여기 6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작업이 완료가 됐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 살짝 이 걸리는 이 선은 어디냐? 바로 여기에서 포인트를 땄기 때문에 그 다음 포인트를 딸 때는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시고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선들이 이제 그려집니다. 타원을 그리면 자동으로 이 부분까지도 그려지니까 타원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원을 그리면 지금 이 포인트가 맞게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타원을 그릴 때 저는 도면층을 뷰포트로 바꾸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그리는 방법에서 선이 많이 그려지니까. 자, 원 그리기 명령을 통해서 일단 반지름 49짜리 원을 완성을 시키신 다음에 XL 수직으로 하나 4분점 중심점 4분점 그리고 다시 4분점 중심 4분 그리고 타원이 굉장히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서 이제 좀 작업이 되는 그런 형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좀 거리를 좀 더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이제 연장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선이 겹쳐지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원이 굉장히 크게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무브 명령을 통해서
이 평면도와 45도를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극좌표나 직교를 유지를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띄우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겹치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X라인으로 4분, 중심 4분,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그래서 연장하고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는 이제 서로 겹쳐졌는데 이제 선이 이제 겹치지 않으니까 평소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선 3개와 이 사선이 교차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X라인으로 여기 잘 찍으셔야 됩니다.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그러면 선 3개와 3개가 이제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일립스 타원 그리는 명령을 통해서 양쪽 끝점, 예, 교차점 이렇게 타원을 그리시면 정확하게 여기 일치하죠. 맞아 떨어지죠. 예.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타원이 잘못됐던가 그려놨던 부분이 잘못된 거라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아이고.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외형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너무 머니까 불편하니까 다시 타원 작업을 끝냈으니까 거리값을 약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까지 작업이 됐으니까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면층은 다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의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죠. 그때그때 선 종류를 지정하는 게 좋으니까 수정에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 끊어주신 다음에 매치 프롭으로 숨은 선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숨은 선 부분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 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선, 이 선 하나, 또 여기서 가는 선, 이렇게 이 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이 부분도 그려야 되니까 여기는 정리가 되겠네요. 트림으로 이제 여기는 정리를 하시고 이 선 숨은 선으로 바꿔줄까 미리? 예. 이 지점은 어디냐? 이 지점은 바로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여기 여기 이렇게 이 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작업이 될 거고, 자 사선을 2개를 그려야겠죠. 이 사선은 바로 이 끝점 여기니까 이 지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서 가는 여기 이 포인트 45도를 거쳐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고 또 숨은 선, 이 사선은 여기겠죠. 이 선 상이니까 여기서 가는 선이 여기 이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중심선도 그려야겠네요. 중심선까지 이렇게 적당히 선을 그려서 적용을 해주시면, 자 평면도도 작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자 랜슨 명령, 선을 좀 띄우는 여기 하나 둘 이 세 부분을 띄워야 되니까 len 증분 de 옵션, 띄우는 거리값은 한 -2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띄우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이 띄워지겠죠.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치수 선택해서 선형 30, 146, 109, 42, 60, 그리고 30, 정면도에 이제 치수를 뽑겠습니다. 30, 20, 41, 이거는 이제 정렬로 선형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 35 치수 찍을 때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중심선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104 마찬가지 중심선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 19라는 선은 이 선형으로 이 끝점, 여기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아래쪽에 옵션에 회전 R, 그래서 각도를 물어볼 때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각도를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이 치수 보조선은 표현이 되면 안 되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거나 우클릭 특성에 들어가서 치수 보조선 2를 꺼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먼저 찍고 여기를 찍었으니까 이게 치수 보조선 1, 2가 되니까. 자, 그리고 정렬로 이 끝점을 찍어서 이제 40 치수 뽑아주신 다음에, 자, 각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150도, 55도, 그리고 34도, 25도, 이렇게. 자, 반지름 49 넣어야겠죠. 반지름 49. 그런데 이렇게 넣었을 때 중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D 엔터, 재지정, 여기 맞춤에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선택을 하고 확인, 닫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석에 업데이트. 그래서 해당하는 치수 클릭, 엔터 하시면 이렇게 중심까지 이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킬,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그래서 겹쳐진 부분을 생략해주는 명령입니다. 겹쳐지면은 8점이 감점이 되니까, 오버킬 명령을 사용을 해서 그려주신 객체를 전부 선택을 하고 엔터,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계, 객체 정상적으로 작업이 잘 됐죠. 모범 답안을 열어서 이제 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이거는 KPC 자격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이죠. 드래그, 컨트롤 C, 복사.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이 45도선도 지우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서 특성에서 색깔을 바꿔줍니다. 왜? 좀 더 구분하기 쉽게. 그리고 도면층에서 치수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수가 있으면 좀 검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무브로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점을.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틀렸네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좀 틀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뽑아 나갔을 건데. 나머지는 다 맞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모범 답안과 맞춰봤을 때 이렇게 이제 겹쳐지지 않는 부분은 틀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딴다고 땄는데 이렇게 지금 제대로 여기에서 이제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틀어진 거죠. 이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혹시라도 이제 연습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틀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틀렸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살짝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극좌표를 띄워서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맞춰 보신다면은 정확히 잘 취하니까 부끄러운데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 종류나 선 정리 이런 거 안 되는 걸 보고 치수 빼먹은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보신 다음에 이제 배치 탭에 가서 배치 작업까지 진행을 하셔야겠죠.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1월 11일 출제된 이 기출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타원을 그릴 때 정상적인 우리가 평소 연습하는 대로 간격을 둬서 작업을 한다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거리를 띄우신 다음에 작업을 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2025년 1월 11일 출제된 CAT 2급 기출문제 1교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